어, 엄마, 내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가 어떡해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외동딸 서진이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두 눈덩이는 멍이 들어 파랗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들고 있는 펜을 집어 던지고 달려가 부둥켜 앉아 내 외동딸은 목 놓아 통곡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제 세상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시다면 나머지 이야기도 시청해 주세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정육점 셔터가 철컥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11월 중순 겨울의 문턱에 선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죠.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둘 깜빡이며 켜지자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차갑게 빛났어요.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새벽 정육점의 냄새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피와 지방이 섞인 특유의 비릿한 냄새, 냉장고 컴프레서가 내는 낮은 진동음. 이 모든 게 내 일상이었죠. 벽에 걸린 커다란 식칼을 내려 숫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쓱, 쓱, 쓱. 칼날이 숫돌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메웠어요.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 명상하듯 칼을 갈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사위 민석이가 처음 우리 정육점에 왔던 날. 그때는 한여름이었어요. 서진이가 얼굴 빨개진 채로 청년을 데리고 왔었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민석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깨끗한 와이셔츠, 맑은 눈빛.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서진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석은 정말 괜찮은 사위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비싼 선물도 들고 왔어요. 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밤새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죠. 아침에 일어나니 목을 주물러대는 민석이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밤새 지켰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친어머님이나 마찬가지인걸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었어요. 서진이도 행복해 보였고 결혼도 잘했다 싶었죠. 결혼식 날 민석이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서진이를 생명처럼 아끼겠습니다. 평생 울리지 않을게요. 그때 나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죠. 우리 딸 잘 부탁해. 하지만 뭔가 이상한 조짐은 1년 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쓱, 쓱, 쓱. 칼을 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1년 전 설날이었어요. 민석이 서진이와 함께 세배하러 왔을 때였죠.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를 받고 떡국을 끓이러 부엌에 갔을 때 거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너희 엄마 장사 잘 되시나 봐? 저 금고 좀 봐. 꽤 크던데. 그게 왜? 아니, 그냥 장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다 싶어서.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거예요. 민석이 금고를 노리기 시작한 게 그 후로 민석은 자주 물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지, 언제부터 정육점을 했는지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었죠. 어머님, 혹시 목돈 좀 있으세요? 그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없어. 있어도 안 빌려줘. 민석의 얼굴이 굳었었죠.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어머님. 그때부터 나는 민석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표지의 수첩을 하나 만들었죠. 거기에 민석의 행동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봤죠. 민석이 요즘 어떤지, 혹시 이상한 행동 없는지. 사장님, 그 사위분 요즘 시장 술집에 자주 오더라고요. 시장 술집 주인이 말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린다고, 코인 얘기를 한다고, 대박 났다, 망했다 그런 소리를. 과일가게 사장님도 말했어요. 요번 달엔 서진이가 혼자 왔더라고요. 민석이는 바빠서 못 온다면서 하나하나 모았어요. 작은 조각들을 쓱쓱쓱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민석이 서진이와 함께 정육점에 왔을 때 이상한 서류를 들고 있더라고요. 서진아, 여기 좀 보고 도장 찍어. 뭔데?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래. 서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으려는 걸 봤어요. 나는 얼른 말렸죠. 잠깐, 나도 좀 볼게. 서류를 빼앗아 보니 관리비 신청서가 아니었어요. 대출 서류였어요. 민석아, 이거 대출 서류잖아? 민석의 얼굴이 싹 굳었죠. 그게 사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안 돼. 임신한 몸으로 무슨 대출이야. 서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괜찮아. 민석 오빠 믿어. 서진아, 넌 몰라. 빚은. 엄마는 맨날 그래. 민석 오빠 못 믿는 거지? 서진이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민석과 함께 나가버렸죠. 그때 서진이의 눈빛이 기억나요. 날 원망하는 눈빛. 그 후로 한동안 서진이가 연락을 안 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야 통화가 됐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입덧이 심해서.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칼갈이를 마치고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POS 시스템을 켜고 어제 매출을 확인했죠. 습관적으로 숫자를 점검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중얼거리며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금고가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렸죠. 안에는 두꺼운 수기 장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일수를 하던 시절부터 함께 온 오래된 동료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숫자와 이름들.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았는지, 이자는 얼마였고 누가 떼먹고 도망갔는지. 빨간 펜으로 그어진 줄들은 완납, 파란 펜은 이자 면제, 그리고 검은 펜으로 그어진 이름들은 도망간 놈들. 도망간 놈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장부를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태섭. 15년 전 사법고시 준비하던 청년이었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200만 원을 빌렸었어요. 당시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었는데 3개월째 되는 날 찾아왔죠. 구부정한 어깨, 초췌한 얼굴. 합격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원금을 못 갚아서 이자는 됐으니 원금만 천천히 갚으세요. 합격하고 나서 정말 괜찮으세요? 됐어요. 대신 꼭 합격하세요. 그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었죠. 2년 후 윤태섭은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찾아와 원금 전액을 갚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합격 못했을 거예요. 그 후로도 명절마다 안부 전화가 왔죠. 지금은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윤태섭 이름 옆에는 파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의가 돌아올 때가 된 걸까? 장부는 칼보다 오래 간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장부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옆집 반찬 가게에서 셔터 올리는 소리, 건너편 생선 가게에서 얼음 부수는 소리.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한 채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삼겹살 1kg하고 불고기감 500g만 썰어줘요. 고기를 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서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손목에 멍, 흔들리는 눈빛, 거짓말하는 목소리. 사장님은 장부 관리를 칼같이 하시니까 믿음이 가요. 할머니가 계산을 하며 말했어요. 장부요? 그럼요. 저울도 정확하고 계산도 딱딱 맞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장부는 단순히 돈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무기지. 하루가 지나갔어요. 손님들이 오고 가고 고기를 썰고 계산하고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내 머릿속은 계속 서진이 생각뿐이었죠.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셔터를 내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죠. 폭풍이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가 간단히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낡은 장부를 다시 꺼냈어요. 과거의 장부들을 뒤적이며 생각에 잠겼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숨소리는 들렸죠. 거친 숨소리.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서진이가 위험한 건 아닐까? 서진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 망설여졌어요. 괜히 깨울까봐. 결국 메시지를 보냈죠. 서진아, 괜찮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서진이 생각이 났고 민석이 생각이 났죠. 내일 다시 한번 서진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쿵, 쿵, 쿵. 갑자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정육점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급하고 거친 필사적인 소리.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재빨리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소리는 계속됐어요. 쿵, 쿵. 그리고 들렸습니다. 신음소리가. 엄마, 엄마. 서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셔터를 올리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일수하던 시절 배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앞 상황을. 그리고 가게 안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죠. 그제야 셔터를 올렸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서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있었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왼쪽 뺨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오른쪽 눈 주위도 벌겋게 멍들어 있었죠.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과 목에도 손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있었어요. 가장 끔찍한 건 서진이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온몸을 떨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하지만 나는 먼저 딸을 안아 올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터진 입술, 부은 뺨, 멍든 눈, 찢어진 옷, 팔에 손자국, 목에 멍. 모든 각도에서 엄마, 왜? 가만 있어. 조금만. 서진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날 봤지만 나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제야 서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파. 엄마, 배가 너무 아파. 구급차 불렀어. 조금만 참아.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죠. 여기 시장 정육점입니다. 임산부가 다쳐서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떨리는 딸의 몸을 안고 있자니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지금 울 시간 없어. 딸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엄마. 응. 민석이가 미쳤어. 완전히.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서진이가 흐느꼈어요. 임신 7개월 만삭의 배를 안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내 딸.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1년 전 민석이 병원에서 밤새 의자에서 자던 모습,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며 서진이를 지키겠다던 모습. 명절 때마다 친어머님이나 마찬가지라던 그 말들 전부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야.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돈 앞에서 그 진심은 한순간에 사라진 거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거죠. 여기요. 구급대원 2명이 뛰어왔어요. 서진이를 들것에 눕혔죠.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임신 7개월입니다. 남편한테 맞았어요.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아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장비를 꺼내 서진이 배에 댔어요. 몇 초의 정적, 그리고 들렸죠. 쿵쿵, 쿵쿵, 쿵쿵. 아기 심장 소리였어요. 다행히 뛰고 있었죠.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모 상태가 안 좋아요. 배가 많이 단단해요.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죠. 시각, 서진이 상태, 구급대원 말 이것들이 나중에 다 증거가 돼. 15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임신 7개월 남편한테 맞았어요. 의사가 재빨리 서진이를 진찰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아기 확인. 자궁이 수축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약으로 막아보겠습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진단서 받을 수 있죠? 네, 발급해 드릴게요. 혹시 사진도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상처 부위를. 의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입원실로 올라가자. 서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천천히 말해. 코인에 돈을 다 날렸대 3억을. 숨을 헐떡였어요. 우리 집도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대출 서류라고 속여서 도장 찍게 했어. 엄마가 없을 때. 그때였어요. 6개월 전 내가 막았던 그 서류가 떠올랐죠. 결국 민석은 내가 없는 틈을 노려서 서진이한테 도장을 받았던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니까 몰래 했대. 미안해. 엄마 내가 바보같이.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집 얘기하지 마. 너하고 애기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엄마. 울지 마.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제대로 싸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지나서 서진이가 잠들었습니다. 약 때문에 곧 잠들었죠.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복도엔 아무도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 서진이의 가방에서 가져온 그녀의 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메신저를 열었어요. 민석과의 대화가 쭉 나왔죠.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 좀 더 빌려줘. 이번엔 진짜야. 집 팔아서라도 돈 마련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 임신한 주제에 돈도 못 벌어오냐. 뱃속의 애도 내 자식 맞냐?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한 메시지들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서진이가 몰래 녹음해둔 것들이었어요. 하나를 재생해 봤습니다. 야, 너 진짜 돈 왜 이것밖에 없어? 쾅. 민서가 제발 아파. 닥쳐. 임신한 게 뭐가 대수야. 철컥거리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서진이 우는 소리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들었죠. 이 악마 같은 놈 새벽 2시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회사 동료처럼 보였어요. 저서진 씨 남편 회사 다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석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문제요? 김성훈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근무 시간에 핸드폰으로 코인 거래만 하고
동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회사 돈을요? 내 거래처 지금 명목으로 중간에서 빼돌렸어요. 들켰는데도 발뺌하고 회사에서 징계 논의 중이에요. 왜 이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김성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진 씨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회식 때 몇 번 봤는데 민석이가 술 먹고 서진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회사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김성훈이 가고 난 후 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뺨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진이가 3살 때 시장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내가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했던 그날이, 그때도 나는 먼저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인 다음에 안아줬었어요. 그게 내 방식이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는 법, 일수하면서 배운 법. 감정은 나중이야. 지금은 딸부터 지켜야 해. 휴대폰을 열어 지금까지 확보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메시지, 회사 동료 증언. 아직 부족해. 더 필요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인데 누가 전화를 걸까 했는데 시장 상인회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방금 민석이가 시장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술 먹고 와서 가게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뭐라고 했나요? 서진이 어디 있냐고, 장모가 딸 숨겼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거 CCTV에 다 찍혔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민서가,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서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내가 받은 고통 100배로 돌려줄 테니까. 그리고 다짐했어요. 민서가, 넌 내 딸한테 지옥을 선물했지. 이제 내가 너한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아침이 되면 윤태섭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의 상태는 많이 안정됐지만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병원 1층 원무과로 갔어요. 진단서하고 치료 기록 사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개인적인 일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진단서, 응급실 기록, 입원 경과 기록. 하나하나 확인하며 투명 파일에 넣었죠. 이것들이 다 무기가 돼.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과일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민석이가 또 왔었어요. 또요? 네. 오늘 아침에 시장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달라고 했대요. 다들 거절하니까 욕하고 갔어요. 혹시 그거 본 분들 계세요? 많죠. 저희 가게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거든요. 다들 나와서 봤어요. 나중에 부탁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사장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가니 서진이 깨어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서류 좀 받아왔어. 서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찾아오면 어떡해? 병원 경비한테 얘기해뒀어. 절대 못 올라와.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비켜. 내 아내 만나러 가는데 왜 막아?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움직이지 마. 내가 나갈게. 복도로 나가니 민석이 경비원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장모님, 민석이 나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서진이 어디 있어? 내 아내 데려가면 어떡해? 민석아, 지금 술 먹었지? 그게 중요해? 내 아내가 여기 있다며. 그 순간 민석이 병실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나는 얼른 막아섰죠. 못 가. 왜? 제 아내인데. 아내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킨 놈이 무슨 면목으로.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가 그래? 증거라도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찍은 사진을 보여줬죠. 서진이의 터진 입술, 부은 뺨, 멍든 팔. 이게 증거야. 민석의 얼굴이 싹 굳었어요. 그건 서진이가 넘어지면 손자국 모양으로 멍이 들어 목에. 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민석이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서진이 좀 만나게 해줘. 잘못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죠. 서진이는 너 안 만나고 싶대. 돌아가. 장모님, 계속 이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경비원들이 민석을 끌고 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면서도 민석은 소리를 질렀어요.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서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이제 못 올라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민석이 포기할 리 없어. 오후 2시쯤 또 다른 방문자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민석이 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석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로서 사죄드립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걸로 합의하시죠.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5천? 1억?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민석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돈 아들이 제 딸한테 한 짓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무슨 임신한 딸을 때리고 몰래 빚을 만들고 집까지 넘기려고 한 거. 이게 돈으로 해결돼요?
민석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상처는 깊어졌어요. 제 딸 뱃속에 아기가 죽을 뻔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돈 아들, 회사 돈도 빼돌렸지요? 그것도 아세요? 민석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모르셨나 봐요. 거래처 지금 명목으로 중간에서 빼돌렸대요. 회사에서 징계 논의 중이래요.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나도 처음엔 안 믿고 싶었어요. 착한 사위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석 아버지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버텼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돈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봉투를 그의 손에 도로 쥐어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들 좀 단속하세요. 민석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죠.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뛰어갔어요. 곧 의사가 왔고 나를 검사실로 데려갔죠. 혈압을 재보니 높게 나왔어요. 어머니, 스트레스 너무 받으셨어요. 이러다가 쓰러지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오늘 하루는 푹 쉬세요. 약 드릴 테니까요. 억지로 약을 먹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도 쉬어야지.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됐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침대 옆 의자에 앉자마자 눈이 감겼어요. 그만 잠이 들어버렸죠.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휴대폰 소리에 깼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전화를 받았죠. 사장님, 저 김성훈입니다. 민석이 회사 동료요. 네,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1층 커피숍에서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을 봤어요. 다행히 잠들어 있었죠. 병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커피숍에 김성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이에요? 김성훈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가 오늘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돈을 요구했대요. 프로젝트 정보를 팔겠다면서요. 뭐라고요? 회사 기밀을 팔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바로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했대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민석이 오늘 당장 해고됐어요. 아니, 해고 정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고소할 거래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민석이 미쳤구나. 완전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김성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야, 김대리.
너 돈 좀 있지? 500만 원만 빌려줘. 민서가 나도 여유 없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 재테크 한다며? 그래도 지금은. 야, 이 새끼야. 동료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술 먹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 이거 지난주 회식 때 녹음한 거예요. 민석이가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욕하고 난리 쳤어요. 이것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김성훈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랑 민석이가 회사에서 코인 거래한 기록 캡처한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성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누나도 남편한테 맞고 살았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이혼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서진 씨 볼 때마다 제 누나가 생각났어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USB를 받아들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날아왔어요. 으악! 순간 휘청거렸죠. 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왜 이래? 왜 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민석아, 너 지금 전부 당신 때문이야. 회사에서도 잘렸어. 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죠. 경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민석을 붙잡았죠. 나 달란 말이야.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 2명이 단단히 붙잡았어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비팀장이 말했죠. 곧 경찰이 도착했고 민석은 연행됐습니다. 장모님, 이러지 마. 제발.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서 가까스로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 병실로 돌아가니 서진이 깨어 있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방금 민석이 목소리 들렸어? 응. 경찰이 데려갔어.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석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해. 특히 돈 앞에서는.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금고 속 장부에 적혀 있던 그 번호. 윤태석.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태섭 씨, 나예요. 정육점 사장. 어머님? 어머님 맞으세요? 응. 오랜만이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태섭 씨, 부탁이 있어요. 내일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병원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주소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태섭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성훈이 준 것.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
민서가 넌 스스로 무덤을 팠어. 이제 거기 들어갈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8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서류 가방을 든 모습. 하지만 눈가의 주름과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예전 그 청년의 흔적을 품고 있었죠. 어머님, 윤태섭이었습니다. 태섭 씨 왔구나. 고마워. 그가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에 누운 서진이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지난 사흘간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석의 폭행, 병원 입원, 무단 근저당, 회사 해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윤태섭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증거는 있으십니까? 나는 휴대폰과 USB를 꺼냈습니다. 사진, 녹음 메시지, 회사 동료 증언. 모든 걸 보여줬죠. 윤태섭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완벽합니다. 그때 윤태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를 봤죠. 어머님, 급한 재판이 생겼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 다녀와. 윤태섭이 나간 후 나는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는 간호사가 지켜보기로 했죠. 오랜만에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일주일 가까이 문을 닫았으니까. 계산대로 걸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 장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 값싼 정장을 입고 기름기 가득한 머리. 눈빛이 날카로웠죠. 누구세요? 저는 제2금융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석 씨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2금융. 서진이 집에 근저당을 잡은 그곳. 무슨 일로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박민석 씨가 대출금을 석 달째 연체 중입니다. 보증인이 장모님으로 되어 있던데요. 뭐라고요? 여기 보증 계약서 있습니다. 사장님 도장 찍혀 있네요.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거기엔 정말로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이거 위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찍었어요? 그럼 경찰 신고하시죠. 근데 도장 감정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 사이에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1,500만 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정육점 가압류 들어갑니다. 남자가 명함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석이 내 도장까지 위조했다는 거야? 아니, 어쩌면 예전에 실제로 찍은 도장일 수도 있어요. 1년 전 설날, 금고가 반쯤 열려 있었던 그날, 민석이 도장을 훔쳐갔을지도. 휴대폰을 꺼내 윤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섭 씨, 큰일 났어요. 민석이가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대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정육점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재판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민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시장 상인회장님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정육점에 이상한 남자 오는 거 봤는데. 회장님. 사정을 설명하자 회장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나쁜 놈.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장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회장님이 나가고 나는 다시 금고를 봤습니다. 도장철을 꺼냈어요. 여러 개의 도장이 있었죠. 법인 도장, 개인 도장, 계약용 도장.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개인 도장 하나가 없었어요. 민석이가 훔쳐간 거야.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어요. 2시간 후 윤태섭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 일단 도장 위조 관련해서 경찰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도장을 훔쳐간 정황만 증명하면 됩니다. 1년 전 설날 금고가 열려 있었다는 거 혹시 목격자 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랑 서진이, 민석이만 있었으니까. CCTV는요? 가게 안엔 있는데 2층 집까지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잠깐 그날 택배가 왔었어요. 오후 3시쯤 택배 기사님이 2층까지 올라왔었지. 그럼 택배 기록 확인하면 시각 증명이 되겠네요. 윤태섭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정육점 가압류 막는 게 먼저입니다. 고마워요, 태섭 씨.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어요.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육점 사장님한테 꼭 은혜 갚으라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에. 그래서 더 어머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태섭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있는 한 절대로 어머님이 피해보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태섭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일단 피고소인 소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장 회장님이었죠. 사장님, 긴급 상인회에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와서 보세요. 시장으로 가니 상인회 사무실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옷 가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사장님, 다들 일어나서 나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다 모여서? 회장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민석이가 사장님 도장 위조한 거 다들 들었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300만 원입니다. 제가 모은 거예요. 뭐? 이걸 왜? 사장님이 예전에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빌려주셨잖아요. 이제 갚을 때죠. 생선가게 사장님도 봉투를 꺼냈어요. 저도 200만 원 준비했어요. 반찬가게, 옷가게, 철물점. 하나둘 봉투가 모였어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우리가 얼마나 신세졌는데요. 제발 받으세요.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은 30년 동안 시장을 지켜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총 2천만 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회장님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석이가 시장에서 난동 부린 거,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다 진술서 받아뒀어요. 23명이 서명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상인들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회장님, 사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날 오후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이가 깨어 있었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죠.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일 좀 보고. 서진에게 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돈을 모아준 것, 진술서를 써준 것.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사셨는지 알겠어. 잘 산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지.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석 어머니였어요. 예전에 봤던 그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어요. 사돈.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제발 우리 민석이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민석이가 경찰서 갔대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사돈도 딸 있으시잖아요. 저는 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딸이 사돈 아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민석 어머니가 서진을 봤어요. 서진아, 내가 말해봐. 민석이가 내 남편이잖아. 서진이가 이불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서진아, 민석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임신한 몸으로 돈을 못 벌어온다고 때렸어요. 민석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저도 안 믿고 싶었어요. 서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민석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사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못해요. 이미 늦었어요. 민석 어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건설회사 사장입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도 우리 회사가 맡았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뭔 소리예요? 이 시장 내년에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때 상인들 보상금 결정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민석 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시장이 재개발된대? 처음 듣는 얘기야. 하지만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시장 상인들은 모두 나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휴대폰을 꺼내 회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시장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죠. 사장님도 아셨어요? 방금 민석 어머니가 와서 협박하고 갔어요. 아, 그 집이 건설회사 하는군요. 진짜 재개발 되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시작한대요. 어제 시청에서 공문 왔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회장님, 혹시 쟤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이 되자 윤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섭 씨, 민석 쪽에서 시장 재개발로 협박했어요. 그쪽 배우가 건설회사군요. 어떡 하면 좋아요? 어머님, 협박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릎 꿇으면 평생 무릎 꿇고 살아야 해요. 근데 시장 사람들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적법한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곳.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들 피해보면 안 돼. 그때 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가 이기면 돼. 하지만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증거가 있으면 이긴다고. 서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있고, 우린 혼자가 아니야. 맞았어요. 우린 혼자가 아니었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됐습니다. 제2금융의 정육점 가압류는 중지됩니다. 첫 승리였어요. 윤태섭이 환하게 웃었죠. 어머님,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정육점 사장님이 옛날에 불법 일수로 떼돈 벌었다고, 빌려준 돈 못 갚으면 협박했다고, 그 돈으로 정육점 샀다고. 처음엔 무시했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고 다음 날엔 인터넷 커뮤니티에까지 올라왔어요. 시장 정육점 사장 과거 폭로.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내가 일수하던 시절 돈 못 갚는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윤태섭이 노트북으로 글을 분석했어요. IP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마 민석 쪽에서 돈 주고 여론 조작한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정육점에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사채업자 썩 꺼져라. 빨간 페인트로 셔터 전체에.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냉정해야 했으니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복면을 쓴 남자가 페인트를 뿌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정육점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지금요? 한 달 전에 점검 받았는데요.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 가게에서 식중독이 났다는 신고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점검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냉장고, 작업대, 칼, 도마. 모든 걸 뒤졌죠. 이상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럼 이제 가셔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누가 신고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익명이라서. 점검관들이 가고 나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본격적인 괴롭힘이. 그날 밤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시청에서 사람 나왔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인 간담회 한대요. 언제요? 모레. 그런데 사장님. 왜요? 간담회 자리에 민석이 아버지도 온대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님, 저 때문에 상인들이 불이익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몇몇 상인들이 슬슬 눈치를 보거든요. 사장님, 간담회 때 꼭 오세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서 협박하는 거였구나. 시장 사람들이랑 나를 갈라놓으려고. 다음 날 아침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나를 피했어요. 사장님? 아, 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벌써 시작됐구나. 갈라놓기가. 점심때 윤태섭이 병원으로 왔어요. 어머님, 민석 아버지 건설회사 조사해 봤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재개발 사업 낙찰 과정에 의혹이 있어요. 경쟁 입찰인데 다른 회사들이 전부 포기했대요. 담합이란 소리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상금 책정 기준이 불공정해요. 증거 있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건설회사 직원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이걸로.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간담회가 있었어요. 시장 회관에 상인들이 모였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단상에 민석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대표 박철수입니다. 그는 재개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새 건물, 보상금, 이주 일정.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보상금은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협조적인 상인분들께는 프리미엄을 드리고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협조적이란 게 뭔가요? 누군가 물었죠. 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고 소송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의 눈이 나를 향했어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최소 금액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상인들의 시선이 나한테 쏠렸어요.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야죠. 물론입니다. 법적 기준은 지킵니다. 다만 우리 회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추가 보상이 있거든요. 간담회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회장님만 남아서 내 어깨를 두드렸죠.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회장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저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육점으로 돌아오니 또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시장 망치는 년. 페인트는 더 많아졌고 글씨는 더 거칠어졌죠. CCTV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사각지대에서 뿌렸나 봐요. 안 잡혔어요. 셔터를 닦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서진이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야. 딸을 지켜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이틀 후 새벽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시장에 불이 났어요.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디요? 정육점 옆 과일 가게요. 급히 옷을 입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과일 가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소방차가 와서 진화 중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 4시쯤 불이 났대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고 과일 상자 몇 개만 탔어요. 소방관이 다가왔어요. 방화 의심됩니다. 인화성 물질이 묻어 있어요. 경찰도 함께 왔어요. 주변을 조사하더니 CCTV를 확인했죠. 복면을 쓴 남자가 과일 상자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네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복면 쓴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기 전에 우리 정육점 셔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렸죠. 저 사람 잡아야 돼요.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나왔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죠. 사장님, 큰 피해는 없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근데 사장님, 네, 저희 가게 왜 불났을까요? 혹시 사장님 일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연일 거예요. 우연이요? 민석이네가 협박한 다음 날 우리 가게에 불이 나는 게.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재개발 보상금 못 받으면 어떡해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돌아섰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표정들이 어두웠죠. 사장님, 우리 어떡해요? 이러다 시장 전체가 불타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보상금도 못 받고. 회장님이 나섰어요. 여러분, 이게 저쪽 작전이에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불이 났잖아요. 다음엔 우리 가게일 수도 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그때 생선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미안하지만 저희는 중립 지킬게요. 사장님 편도 민석이네 편도 아니고. 저희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둘 돌아섰어요. 결국 남은 건 회장님과 반찬가게 사장님 뿐이었죠. 사장님, 회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이해해요. 정육점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30년 쌓아온 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태섭이었죠. 어머님, 큰일입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석방됐어요. 뭐라고요? 보석으로. 민석 아버지가 보증금 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엮고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만나야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예전엔 이맘때면 상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었는데 이제 다들 나를 피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때 누군가 셔터를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김성훈이요. 셔터를 올리니 민석회사 동료였던 김성훈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김성훈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가 석방되고 나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김성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녹음했어요. 증거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을 재생했어요. 야, 김대리. 나 곧 나간다.
나가면 제일 먼저 장모 정육점 부숴버릴 거야. 서진이도 절대 안 놔둬. 감히 날 고소해. 다 죽여버릴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성훈이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민석이 아버지 건설회사 비리 증거예요. 제가 회사 내부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정말요? 재개발 담합, 보상금 부정, 뇌물수수 다 있어요. 이거면 사장님 시장도 지킬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누나 얘기했었죠?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네. 김성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누나가 작년에 자살 시도했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전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사장님, 이기세요. 꼭 이기셔야 해요. 그래야 제 누나도 서진 씨도 다른 피해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김성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 밤 윤태섭과 김성훈이 준 증거를 검토했어요. 이거면 됩니다. 건설회사 날려버릴 수 있어요. 윤태섭이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민석이 협박 녹음도 있으니 보석 취소 신청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민석 아버지의 건설회사, 시장 재개발, 상인들의 마음, 모든 걸 되찾아야 했어요.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윤태섭이 급하게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미소가 있었어요. 김성훈 씨가 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대한건설의 비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윤태섭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와 서류들이 가득했죠. 첫째,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3개 업체와 담합했습니다. 경쟁사들한테 각각 5억씩 뇌물 주고 입찰 포기시켰어요. 증거가 있어요? 네. 계좌 이체 내역이랑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윤태섭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둘째, 시청 담당 공무원한테 1억 줬습니다. 재개발 승인 빨리 내주라고. 그것도 증거가. 네. 내부 고발자가 회계장부 사본을 빼냈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정도면 정말로. 셋째, 보상금 책정도 조작했어요. 자기네 편인 상인들한텐 평당 1,000만 원, 반대하는 상인들한텐 평당 500만 원. 그게 가능해요? 불법입니다. 보상금은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하거든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횡령이에요. 윤태섭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 자료들을 검찰청이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대한건설은 끝입니다. 정말요? 네. 박철수 대표는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전면 재검토 들어가고요.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 희망이. 근데 어머님, 윤태섭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걸 제출하면 민석네 가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업도 재산도 명예도 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석 부모님도 부모 마음일 텐데. 아들이 잘못했어도 감싸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서진이를 생각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던 내 딸. 터진 입술, 멍든 눈, 두려움에 떨던 모습. 괜찮아요. 해요. 알겠습니다. 윤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윤태섭은 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대한건설 대표 긴급 소환. 재개발 입찰 비리 의혹.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입찰 담합, 보상금 조작. 모든 게 보도됐죠. 8시쯤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대박이에요. 방금 상인들이 전부 다시 모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요? 네. 민석이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거 다들 알았어요. 보상금도 조작했다는 거. 회장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사장님이 우릴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 사장님이 싸우지 않았으면 우리 다 속을 뻔했어요. 회장님, 내일 아침에 긴급 회의합니다. 꼭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진을 봤어요. 서진이가 웃고 있었죠. 엄마, 해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이긴 거잖아. 엄마가 해낸 거야. 서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10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아버지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렸죠. 흐느끼는 소리가. 사돈. 박철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떨리고 약하고 무너진 목소리.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압니다. 하지만 제발 고발 취하해 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 평생 쌓아온 게 다 무너집니다. 회사도 재산도 다.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그게 사돈 아들이 제 딸한테 한 짓입니다. 서진이도 다 무너질 뻔했어요. 목숨도 아기도 집도 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움직였어요. 이제 제가 취하해도 소용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흘 후 박철수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 수갑 찬 채 고개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입찰 담합 인정하십니까? 뇌물수수 사실입니까? 상인들한테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인 채 끌려갔죠. 대한건설은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시청에서 새로운 공문이 왔죠. 재개발 사업 일시 중단, 보상금 재산정 예정. 시장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회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모두가 모였죠. 과일가게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겁이 났어요. 보상금 못 받을까봐.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우릴 위해 싸우는데 전 도망갔어요.
생선가게 사장님도 왔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다 구했어요.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앞으로 나왔죠. 사장님,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사장님 만세. 우리 사장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육점 앞에 민석이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채로 장모님, 나와.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 쾅쾅쾅. 나는 2층에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죠. 경찰이요? 정육점 앞에 취객이 난동 부리고 있어요.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석을 연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민석이 저항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진정하세요. 내 아내 만나러 가는데 왜 막아? 민석이 경찰관을 밀쳤어요. 그리고 정육점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죠. 콰당. 유리가 깨졌어요. 민석의 손에서 피가 흘렀죠. 으악. 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죠.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석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장모님,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친 게 다 당신이야.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봤죠.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윤태섭이 왔어요. 어머님, 민석 씨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폭행 사건이랑 합쳐서 최소 징역 3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서진이는 알아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알겠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서진이는 많이 좋아져 있었죠. 배도 안정됐고 얼굴에 멍도 많이 빠졌어요. 엄마. 응. 민석이 어떻게 됐어?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죠. 구속됐어. 징역 3년 정도 받을 것 같아.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그래. 잘 됐어. 서진아.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애기 낳고 혼자 키울 거야. 엄마가 날 키운 것처럼. 서진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한테 아빠는 없는 거야. 처음부터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셋이 살면 돼. 응. 그날 오후 민석 어머니가 병원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사돈.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초라하고 늙고 무너진 모습이었죠. 서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진이가 싫대요. 제발 돌아가세요. 이제 우린 남입니다. 민석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한가운데에서 제발 손주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것만 안 됩니다. 사돈, 돌아가세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석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서진이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2kg.
폐활량 좋은 아기였어요.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들렸죠.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세상에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생명. 잘생겼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서진이는 회복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들어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고생했어. 엄마, 아들이야. 건강해. 이름, 생각해뒀어. 뭔데? 진우. 진짜 우리 아이라는 뜻으로. 서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죠. 좋은 이름이네. 일주일 후 서진이와 진우가 퇴원했어요. 정육점 2층 집으로 왔죠. 내가 준비해둔 아기 방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언제 다 준비했어? 틈틈이. 침대, 요람, 기저귀, 분유.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고마워, 엄마. 뭘?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진우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잤어요. 가끔 깨서 울었지만 서진이가 젖을 물렸죠.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석, 폭행죄와 사기죄로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 박철수, 뇌물수수와 입찰 담합으로 징역 5년. 대한건설은 파산. 윤태섭이 판결문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겼습니다. 고마워요, 태섭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윤태섭이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2금융 상대로 낸 소송도 이겼어요. 보증계약 무효 확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제2금융 측에서 위자료로 3천만 원 배상하래요. 받으세요. 서진 씨랑 진우 키우는데 보태시고.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쓰지 않고 진우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죠. 나중에 크면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2달 후 시장 재개발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새로운 건설사가 들어왔고 보상금도 공정하게 책정됐죠. 상인회의가 열렸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제대로 된 보상금 받습니다. 회장님이 발표했어요. 평당 평균 1,200만 원. 이전보다 2배 많아요.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그냥 제 딸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혼자였으면 못 이겼어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상인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정육점 셔터를 내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낯선 남자였죠. 정육점 사장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사장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꼭 허락해 주세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서진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되 제 손주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 후 다큐가 방영됐어요.
칼날 같은 사랑, 한 어머니의 싸움. 시청률 15%. 전국이 떠들썩했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진짜 멋진 어머니. 나도 용기 얻었어요. 가정폭력 당하는 분들 꼭 보세요. 하지만 나는 조용히 살았어요. 인터뷰 요청도 다 거절했죠. 그냥 정육점에서 고기 썰고 손주 돌보고 그게 내 일상이었어요. 1년 후 진우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시장 회관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상인들이 다 모였죠. 우리 진우 짱짱. 이뻐 죽겠네. 진우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가수 하나 봐. 서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닮아서 목소리 클걸. 너 닮았으면 고집 세겠네. 엄마도 고집 세잖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날 밤 정육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금고를 열어 낡은 장부를 꺼냈죠. 윤태섭 이름 옆에 파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박민석, 대출 3억, 미회수, 검은 줄, 도망간 놈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 불빛이 반짝였죠. 30년을 함께한 이곳. 장부는 칼보다 오래 간다.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이에요. 서진이와 진우와 함께. 셋이서 2층에서 진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 정육점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끝났어. 진짜로 끝났어. 그리고 시작됐어.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고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며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인생바램 채널이었습니다.